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웁시다. 범죄 피해자 마지막입니다. 보안수 사건 지켜내자. 지켜내자.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철회하라. 조은산 부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국회 처리 마무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늦추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일단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 생겼습니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숙고의 시간과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 전에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일각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야권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것이 전당대회용으로 급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이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진상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피해자와 함께 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안 수사건이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강구를 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민주당은 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 단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 얻어보자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요. 처음에는 묻지마 폭행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써 진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 변호사님? 이렇게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사례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자 이런 경우 말고도요. 최근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원지검에서 3천만 원대 사기 사건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보안 수사에서 400억대 금융 사기를 밝혀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물품 대여 업체가 돈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짜고 가짜로 대여 계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부금융업체나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돈이 필요한 사업자들한테 줍니다. 네. 전형적인 금융 사기죠. 대여 계약 자체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3천만 원짜리 사기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걸 받아보고 그러면은 이 대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공모관계를 수사해라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어요. 보안수사 요구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계속 대여업자 말만 믿고 정상적인 거래라는데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검사가 계좌 추적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고구마 줄기처럼 이 허위 거래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억 원대 금융사기가 밝혀져서 지난주에 기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안 수사 못하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건들 다 묻힙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안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번을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계좌 추적을 안 했어요. 예. 앞으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지면은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이 됩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김남희 의원이 오늘 여성단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 중 잘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권리 및 수사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 처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남희 의원, 민주당 내 법사위원인데 법사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당의 움직임에 비판을 했고요. 소장님, 그럼에도 이 얘기 또 처음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당의 강경 세력들,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의원들이 나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갖는 고통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을 주장한다면 100말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국회로 들어오셔서 원내 협상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이 문제에 실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것 또한 정치 공세를 위한 국민들에 대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원준 씨 문제는 사실상 김원준 씨가 그래도 구독자 수가 300만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의 저는 울분을 무시했다기보다도 이런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것 때문에 보안 수사가 다시 검찰의 수사권 부활로까지 나가는 걸 경계하자라고 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섞여서 지금 한동훈 의원도 말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서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 독점하는 것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견제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실 수사를 보완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돼서 비판하고 있는데 예.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는 한동훈 의원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검찰은 그 기소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권은 경찰이 나눠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 부실한 수사를 보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보완하는 문제는 그것을 검찰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완 수사 또 나아가서는 수사권 부활로 검찰의 수사로 정적을 죽이는 정치 검찰의 옛날의 악습으로 회귀할 거라고 하는 민주당의 강력한 우려,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안 된다. 그럼 나머지 경찰이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경찰과 검찰이 아닌 그 어떤 그 기구와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의 이런 그 부실 수사를 막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당과 야당이 물을 맞대고 정말로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것에 답을 내야지 다시 검찰의 보안 수사권으로 다시 경찰의 그 통제 기구로 이렇게 논의가 돌아서는 전혀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어디에 무엇에 있는 것을 예.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경찰도 텐데. 검찰도 아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일단, 모아야 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당권 주장 한 명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닥치고 전면 폐지 이런 말을 했는데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박범계 의원이요. 이런 말을 해서 또 의미심장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안 수사권 부분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들의 일종의 선명성과 관련된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공세히 그 어떤 틀을 지금 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논의를 깊고 넓게 해서 치열하게 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조금 더 논의를 풍성하게 좀 치열하게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그 전에 모든 국회 처리하자라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미루자라는 얘기네요. 일단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64번 나오고요. 검사는 385번 나옵니다. 작년 6월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 폐지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고칠지 내놓지도 못하면서 덜렁 검찰청부터 1년 뒤에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그런데 실제로 강행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80일 뒤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불과 80일 남았는데요. 80일 뒤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오리무중이어서 우리가 토론 중이에요. 그리고 이걸 더 미뤄서 어쨌든 뭐 8월이든 9월이든 해가지고 뚝딱 만들고 10월 2일부터 검찰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요지부동이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 검찰 폐지라도 1년 늦추자. 그런 법안을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만은 막고 보안 수사권을 지켜내고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덜 생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해야 올바른 사회입니다. 그 점을 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